안녕하십니까.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이런 일 때문에 지금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지난 17일 이재명의 대장동 재판에서 피고인과 증인으로 만난 이재명과 유동규가 굉장한 신경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신경전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재명이 유동규 씨에게 개망신을 당했던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 관련 재판은 가능하면 거의 모두 참고 안 하면서 재판 뒷이야기를 전해주는 백브리핑의 백광현 씨가 17일 저녁에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재판 뒷이야기를 했는데 그야말로 들어보니까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이재명이 한때 측근으로 데리고 있던 유동규 씨한테 거의 몽둥이 찜질을 당할 정도로 말폭탄으로 두들겨 맞은 것 같습니다. 원래 이재명은 재판을 하면서 웃고 그런 표정 변화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실시로 웃고 앉아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번 파문,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이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파문, 이번 파문이 터지고 지난주부터 재판정에 나타나서 이재명이 변호사들과 낄낄거리고 웃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고 합니다. 너무 좋아서 지금 아마 기분을 주체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재판 막바지에 이재명의 변호인들, 어제 재판, 그러니까 17일 재판 막바지에 이재명의 변호인들이 유동규 씨에게 성남시와 관련된 부분을 계속해서 물었고,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었죠. 유동규 씨는 성남시 직원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유동규 씨는 당연히 성남시의 일은 내가 모르니까 나에게 물어보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재명의 변호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아니 그래 성남시의 일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검찰에 가서 얘기한 것 같아서 그런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자 유동규 씨는 초창기에 이재명, 정진상, 김만배 사이에서 대장동 사업 얘기입니다. 그 세 사람 사이에서 제가 가교 역할을 했고 그 과정에서 들은 것과 아는 것을 진술한 것이다. 이렇게 기분 나쁜 투로 얘기를 합니다. 유동규 씨는 이재명과 정진상이 김만배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했다고 주장했고 이재명의 변호인단은 직접적으로 지시했던 것은 아니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해나갔습니다. 유동규 씨는 이재명과 정진상으로부터 김만배를 사업자로 당첨시키라고 지시를 받아서 충실하게 이행했다고 전곡을 찔렀습니다. 재판이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유동규 씨가 김동연 재판장에게 허리가 너무 아파서 오늘 재판 여기까지 하고 그만하자 이러니까 재판장이 시계를 보더니만 그렇다면 25분만 더 하고 끝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유동규 씨가 허리가 너무 아프다 하고 있는데 이재명과 변호사가 속닥거리면서 계속 낄낄거리고 웃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비웃음 비슷하게 느껴지는 그런 웃음이었던 모양입니다. 유동규 씨가 쌀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다 이렇게 말했는데 옆에서 낄낄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재명이 비인간적인가야 익히 알고 있었죠. 익히 알고 있었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빴을 수 있는 그런 웃음이었을 것입니다. 이재명의 변호사가 남은 시간을 계속해서 신문하려 하자 이미 이재명에게 뿔이 난 유동규 씨가 이재명 씨 웃겨요? 이재명 씨 왜 웃겨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이재명에게 곧바로 직격탄을 날렸던 것입니다. 이재명 화들짝 놀랐겠죠. 유동규 씨 입장에서는 낄낄거리는 이재명에게 완전히 꽂혀버렸던 것입니다. 유동규 씨는 이재명 씨 나 당신 안 겁나? 당신이 어디까지 올라가서 뭐가 되더라도 난 당신 안 겁나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거의 막가자는 분위기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래도 한때 보스로 모셨던 사람인데 이재명 씨, 당신 이런 것까지 나왔으면 갈 때까지 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자 변호사가 존칭을 사용해야죠 라면서 끼어들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판이 시작됐는데 이재명 변호사가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유동규 씨에게 답변을 요구하니까 유동규 씨 다시 말해달라. 내가 지금 저 양반, 이번에는 이재명을 향해서 저 양반을 하고 지칭을 했습니다. 저 양반 실실 웃는 것이 신경 쓰여가지고 제대로 듣지를 못했다. 이렇게 또 발칵 화를 냈습니다. 재판장이 이재명에게 아니 저 피고인 오전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왜 마스크를 벗고 웃어서 정인의 화를 돋구나 마스크를 쓰고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냐 그런 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알았다고 다시 마스크를 착용을 했다고 합니다. 유동규가 아프다니까 아마도 너무 좋아서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유동규 씨는 참지 못하고 재판장에게 한마디만 하게 해달라고 허락을 받은 후 이재명에게 최후의 일격을 날립니다. 유동규 씨는 이재명 씨
반드시 처벌받을 것이다. 반드시 죄값 치를 것입니다. 라고 쏘아붙였다고 합니다. 재판장이 이제 더 이상 재판을 끌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오늘 재판 여기까지 하겠다면서 정의는 돌아가도 좋다고 하니까 유동규는 나가면서도 이빨을 깍 깨물고 언제까지 웃나 보자 이렇게 말을 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유동규 씨가 나가자 이제 마스크를 벗은 이재명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고 합니다. 뭐 얼마나 쪽팔렸겠습니까? 근데 사실 보통 사람 같으면 한때 데리고 있던 아래 사람한테 저 정도 말을 들었으면 거의 밤잠을 못 자고 그야말로 정말 화가 나서 식음을 전폐하는 그런 상황이 저 같으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재명은 아무렇지도 않았는지 얼굴만 벌개졌을 뿐입니다. 아마 머릿속으로는 곧 대통령이 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 재판이 눈에 들어올 리도 없었을 것이고 마냥 기분이 좋아서 헬렐레해졌던 모양입니다. 이재명의 망신살은 또 국회로도 뻗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 이재명의 항소심 재판부가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죠. 항소심 재판부가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이재명이 계속 수령을 거부하니까 법원 집달리를 통해서 발송하기로 했다. 이렇게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그 절차가 어제 17일 날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건 창피하기나 망신살이 뻗친 일이기도 하지만 엄청난 사법 절차 방해입니다. 사실은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죠. 어떻게 대한민국 원내 제1당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 자기 형사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폐문부재, 문 닫고 사람이 없다, 이사불명, 이사 가버리고 주소를 알 수 없다, 이런 폐문부재나 이사불명, 이런 지저분한 수법을 동원해서 소송 서류 접수를 기피할 수가 있고, 또 급기야 법원 집달리가 국회의원회관과 자택을 방문하도록 합니까? 국회의원회관에 법원 집달리가 오면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자기 혼자 망신도 아니고 전 민주당의 망신이고 전 국회의원들의 망신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6부는 17일 이재명의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인천 계양구 자택에 집행관을 통해 특별 송달해달라고 두 곳을 관할하는 서울 남부지법과 인천지법에 촉탁서를 보내서 요청했다고 합니다. 법원 직원이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지역구 자택을 찾아가서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직접 전달하겠다는 것인데 이재명이 이번에도 접수를 기피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는 쪽팔려서라도 접수를 받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재명은 어쩌면 집을 비우고 또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은 직원들을 모두 철수시키든가 아니면 직원들에게 받지 말라고 엄명을 내리든가 문을 열어주지 않든가 그런 방식으로 접수를 기피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이니까 가능해 보이는 일이죠.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이재명에게 2차례 우편 발송했지만 이사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편을 통한 방식이 여러 차례 불발되니까 법원이 직접 인편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심 법원은 1심에서 소송 기록을 넘겨받는 즉시 피고인에게 소송 기록 접수를 통지해야 됩니다. 피고인은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수령한 후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 재판부에 제출해야 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항소심 절차를 늦추기 위해서 지금 계속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지 않았던 것이죠. 정말로 이재명의 행태는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중적인데 그야말로 역대 최강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이번에 이재명을 잡지 못하면 영원히 잡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633 강행구정, 그러니까 1심 6개월 이미 지나갔고 2심 3심 각각 3개월씩 633 강행규정을 지켜서 대선 이전에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대법원 선고를 마무리 지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